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이게 사주 해석할 땐 많이 쓰여요. 12운성. 그래서 12운성 이건 뭐 한 120가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러는데, 뭐 외우는 거야. 이제 뭐 시간이 가면 외워져요. 이건 뭐. 이렇게 외우든 뭐 저렇게 외우든 이제 외워지고, 정 안 외워지면은 도표 보면 돼, 도표. 근데 이제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가, 별성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천간, 하늘에 있는 기운이 땅에 도달할 때, 그 기운을 담아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끊어진 곳에서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내가 천간에 있는 기상, 갑이라고 하는 기상이 지지, 현실면으로 내려왔을 때, 내 뜻을 펼치기도 하고, 그걸 펼치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고, 또는 끊어지게 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는 모든 그 움직임, 그 기운이라고 하죠. 그 기운을 갖다가 1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12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12운성, 만약에 갑이 자를 봤을 때, 지상에, 축을 봤을 때, 인을 봤을 때, 전부 그 12운성의 그 기운이 다 다르죠. 갑이 자를 보면 목욕, 축을 보면은 관대, 인을 보면은 걸로, 이런 식으로 그 운기 자체가 이 천간에 떠 있는 이 글자가 이 지지, 현실 면에서 나의 기운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힘. 그래서 우리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잖아요. 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태어났네. 내 바코드는 이거야. 나는 사주팔자 8개, 관인상생 구조야, 식상생자야. 나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구조인데 타고나긴 그렇게 타고났어. 근데 그 사람마다 대운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또 세운이 계속 돌잖아요. 거기 돌 때 내 천간에 있는 그 글자들이 그런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저 사람 운 되게 좋네. 그 사람은 자기 운을 만난 거예요. 천간의 그 기상을 내가 펼칠 수 있는 그 기운을 만난 거고, 아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네. 이거는 운을 못 만난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는 나의 기운을 갖다 지상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데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뭐예요? 끊어지는 절지, 태지.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기운을 갖다가 이제 12단계로다가 분류를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사주 해석할 때 이 사람 돈이 많네. 이 사람은 명함이 높이 올라가겠네. 이 사람은 남편 복이 있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천간에 내 사주에 드러나 있는 이렇게 이제 일간 기준으로 해서 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 또 여기에 없어도 갑을병정 갑부터 이 개까지 나한테 육친이 뭐에 해당이 되잖아요. 비식재 관인에 해당이 되는 이 육친이 이 지지에 내려왔을 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내가 만약에 정일주인데 나한테 여기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정인이네. 근데 정인이 대운에서 쭉 보니까 기묘대운을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 야 이게 정인이 지금 양인에 들어와 있구나. 칼을 갈고 있겠네. 인성에 칼을 갈고 있겠네.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을 알면은 반은 도사가 되는 거야, 정말. 사주 해석하는데 적어도 배가 산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도구를 가지고 뭐 격이라든지 뭐 또 다른 12신살이라든지 오행의 생극재화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툴들이.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2운성만큼 이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의 세기죠. 힘의 세기를 갖다가 읽어나가는데 12운성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부터, 12운성이라는 거에 개념부터, 절은 뭐고, 산은 뭐고, 묘는 뭐고, 아니, 뭐, 이거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이거 끊어지고,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얘들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개념부터 좀 잘 정립하고, 사주 분석해 나가시면은,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 사실은, 정말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12개 하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드니까, 개념 정립부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주에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또 따로 이제 별도로다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데, 12운성은 뭐,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삶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맨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장생, 그 다음에 태어나서 모교, 관대, 걸록, 제왕, 그 다음에 세, 영,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서 총 12단계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묘, 절, 태, 양, 여기는 이제 약간 그 정신의 영역 쪽. 왜냐면 이제 사람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구간. 형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요 이제 요 정도까지를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다가 온갖 풍파 겪으면서 우리가 모진 풍상 겪는다 그러잖아요. 봄바람 한 번 맞고 가을설이 한 번 맞으면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다시 묘절태 양을 건너서 다시 장생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 글자들이 뜻한 바가 뭔지 개념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장생은 긴 장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이제 금방 막 엄마 뱃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온 거야. 으앙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목소리가 우렁차다, 안 우렁차다. 굉장히 우렁차게 울고 태어나죠. 저 집은, 아이고, 바깥에서 옛날에, 아이 놓고 그러면은, 아이고, 남자아이네, 여자아이네, 이러면서 대만 앓을 정도로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무에서 유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에서 유로다가 찍고 나오기 위해서, 얘는 아이는 막상 태어나면은 조망만 하지만은 이 아이 내부에 갖고 있는 그 운기,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운기 자체가.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서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뱉는 동작부터 하죠. 그 다음에 들이마시죠. 호흡하는 게. 먼저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뱉는 동작이 호흡하는 거에서 내뱉는 동작. 이건 마시는 거고, 이건 내뱉는 거잖아요. 즉, 음에서 양으로다가 전환이 됐다는 걸 뜻해요. 장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는 자그마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운기는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개운하죠. 밤새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그래요.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아이가 아무리 뭐 뒤집기도 하고 뭐 벽 붙잡고서 일어나서 걸음마 배우고 그래서 뭐 그 지치질 않는 거, 그 에너지가 금방 조금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또 충전돼서 또 막 에너자이저 마냥 그런 그 기운 자체가 그 장생의 기운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짐승들도 이렇게 새끼들 보면 다 이쁘잖아요. 강아지도 다 되게 예쁘고 병아리 이렇게 보면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걔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 저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안 잡아먹잖아요. 뭔가 이 범접할 수 없는 에너지를 아이는 몸속에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장생을 갖고 있는 일주를 보면은 굉장히 귀엽죠. 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구석도 있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 대 줘 박으려다가도, 아이고, 안 미운 거야. 하는 짓이 안 밉고, 사랑받을 짓을 하죠. 왜. 애들이 뭐 독한 애들 봤나요? 애들은 다 천진난만하고 그런 것처럼 장생의 기운은 그렇다. 이 장생이, 재성 같은 거, 특히 이제 편재는 굴곡성이 있는데, 뭐, 정제가, 장생을 하는, 대운을 만났다. 그럼 이때는 돈이 마르지를 않아. 계속, 옹달 쐬면서 물이 뽕뽕뽕 계속. 그래서, 나한테, 일간별로다가, 나한테 정제에 해당하는 글자가, 12운성으로 장생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대운에는 돈 좀 벌겠네? 그렇게, 사주를 풀어도, 틀리지 않아요. 거의. 평생 먹고 살 거를 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까지가 이제 이 장생이다. 그만큼 장생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장생은 어린아이로 치면은 막 태어나서 돌 지나서 한 3살 정도까지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목욕은 이제 우리가 목욕한다잖아요. 목욕은 뭐냐면은 이 장생 이전에 나한테 붙어 있었던 오물,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동작이에요. 털어내는 동작. 이거 털어낸다. 그러면서 목욕하고 나면은 왜 상큼하잖아요. 응? 바디 샴푸, 바디 로션인가 이거 바르고 펑펑 나오면 냄새도 막 향기롭고 머리 선전할 때도 막 옛날에 샴푸 선전 그런 거 했었는데,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신선하다. 그리고 예쁘다. 12신살로다가 얘기하면은 도화, 연살,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선 집중 받을 일. 예쁘니까 자꾸 쳐다보잖아. 그래, 금방 가 씻고 나오면은 누구나 다 예쁘잖아요. 이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로 치면은, 한 4~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빨가벗 껴서 목욕하고 났는데, 저도 안 부끄럽고, 보는 우리도 그게 민망하지 않는 정도. 애기들 보면은, 저는 시골 섞어가지고 강가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애기 때는 다 빨가벗고, 그때 무슨 팬티가, 수영복이 어딨어. 다 빨가벗고 그냥 한 5~6살 된 애들 부끄럽지도 않았어. 그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막 목욕, 미역 감고 이래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 그 단계가 바로 이 목욕의 단계예요. 아이도 그냥 부끄럽지 않고, 또 어른들도 대여섯 살 먹은 애가 빨가벗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서 성적으로 매력이 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이상한 거지. 그게 무슨 이상한 집착증 그런 거지. 그게 그 정상이 아닌 거죠. 이 목욕 단계가 되면은 조금씩 사리 분별을 지가 이제 할 정도, 그러면서, 이렇게 수시로 씻어내는 동작,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목욕은 그러면서 씻어내려니까 뭔가 하다못해,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씻어내야 되니까 물도 써야 되고, 소모, 또는, 재물에 있어서 그런 소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희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운이 이렇게 이제 쭉 상승 곡선으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의, 이게 장생의 기운이다라면은, 목욕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필요한 기운, 내가 장생 이전에 나한테 묻어 있었던, 그런 불필요한 기운을 털어낸다. 우리가 반장선거 나갈 때, 야, 이거 내가 껌 사줄 테니까 이번에 나 꼭 찍어줘. 이것도 목욕행위예요. 뭔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행위도 목욕. 선심성, 이런 행위. 또 목욕은 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풍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 부리고 이런 기운도, 그 목욕으로다가 보는 거고. 그래서 목욕이 놓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이러는 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치장하고, 특히 일지, 그러니까
일지, 배우자궁에 내가, 목욕을 깔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가, 그런 목욕 행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못을 부린다거나. 남자 사주의, 일지 자리에, 이 목욕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봐도 그 와이프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야. 그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팔등신해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같이 써낸 그 상큼함, 신선함 뭐 이런 것처럼의 그런 목욕의 기운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응용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2신살하고 이렇게 접목했을 때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그룹이 나보다 아래 그룹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선심성, 내가 밥 사주고 이런 걸 잘한다니까. 만약에 그 일찍 배우자궁에 목욕이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뭐 술을 뭐 잔뜩 먹고 회식 자리에 갔다가 왔는데 뭐 자기야 이거 나 오늘 가서 술 시커 얻어 먹었다. 잘 놀다 왔어.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카드 값을 보면은 지가 다 남겨, 지가 다 남겨. 그게 이제 그 목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기분도, 이렇게 그 응용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선거 운동할 때 막 그 돈 쓰는 행위도 사실은 목욕 행위예요. 근데 요즘은 불법 선거에 들어가니까 다 걸리죠. 요새 뭐 명태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것만 보면 아주 그냥 막 열불나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목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동안, 굉장히 그 얼굴이 동안이야. 예뻐, 일단은. 귀엽고, 예쁘고, 아직은 아기 같은.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은 아기야, 아가. 아가라고 해야 되나, 아기. 조금 큰 애기, 조금 작은 애기. 갓난 애기보다도 이제 뭐, 장생과 목욕은, 내가 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둘 다 어린애는 어린애다. 목욕. 이제 관대 정도 돼야 이제, 아이고, 청소년 정도 되겠네. 관대는 청소년의 기분이기 때문에, 관대, 음, 음, 이렇게 쓰죠. 관대, 관대. 이 허리띠를 둘렀다. 이래가지고, 옷을 갖춰 입고, 의관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서, 또 동물로 치자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란 얘기예요. 새끼 때는 잘 몰라. 뭐, 고양이 새끼인지 강아지 새끼인지, 뭐, 그냥 뭐, 꼬물꼬물 뭐, 이렇게 해서 털 수북하고, 내 털갈이 하고 그러면서, 얘는 사자네, 얘는 호랑이네, 얘는 뭐, 강아지네, 뭐, 이러면서, 이 털.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수염도 나고, 여자아이들은 가슴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차별화되면서 구별이 되는 단계. 요 단계가 이제 관대. 그래서 이 새끼가 소위 말하면 자기 털을 버리고 나의 뜻을 세우는 거야.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나는 이제 사자로서, 나는 이제 강아지로서, 개로서,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개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자기 뜻을 세우는 단계. 청소년 기질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보세요. 질풍노도. 뭔가 겁없이 막 대들고 할 수 있는 기운, 그 관대의 기운을 그렇게 그냥, 청소년 같은 기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굉장히 세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이때는 저기 제왕쯤 되면 이게 킹이거든, 킹. 임금 정도 되는데, 임금 사자 코털을 막 건드리고, 뭐 잡아 당겨보고, 뭐 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관대다. 나는 무엇이 꼭 되어야 되겠다. 나의 뜻을 막 세우고, 뭐, 이러는 단계. 이제 관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록. 걸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걸록. 그래서, 걸록은 이제 자기의 기상, 자기의 뜻이, 지지 현실면까지 꿋꿋하게 내려온 거예요. 실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쯤 되는 거죠.
20대 중반 또는 뭐 한 3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누가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자로 치면은 청년사자야, 청년사자. 장정이야. 어깨가 떡 벌어지고 힘이 그냥 뭐. 그래서 이 킹을 갖다가 수시로 내가 가서 물을 수도 있어. 수틀리면은 쟤를 물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제왕의 단계는 아닌데 그만큼 자기가 누가 함부로 이 걸록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못 건드리는 그런 기운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나의 뜻을 실현시키고 펼치는 단계, 이게 걸록의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걸록이라고 하는 게 운에서 들어오잖아요. 또는 이 걸록이 연이나 월에 이렇게 걸록이 일찌감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벌써 나아가고자 할 방향, 길 이런 것들을 뚜렷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걸록의 기운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기운. 그래서 자립, 독립,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연월에 이렇게 걸록의 기운이 있거나 또는 걸록격이거나 이러면은 나는 이미 일찌감치 나는 공직계통으로다가 나갈 테야. 아니면 나는 대기업 쪽으로 갈 테야. 아니면 뭐 나는 의사가 될 테야. 뭔가 자기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기운이 강해요. 그만큼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번 나의 뜻을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운에서 우리가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 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때 내가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또는 뭐 사업을 하던 사람이 내가 이 걸록의 운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신일주가 지나갔지만 정묘년처럼 이렇게 신유, 걸록을 만나잖아요. 그럼 신일주가 이제 뭔가 이 천간으로다가는 편관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저 편관에 관련된 특수행정 분야라든지 그런 쪽의 직업에 내가 공부해서 아니면 그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또는 이 편관은 뭐예요? 또 어떤 큰 조직도 되잖아요. 큰 조직과 손을 잡고 내가 직장 생활 했었는데 이 걸록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신이 유를 보면은 이때 아이 때려치고 나가서 내 사업 해야지. 이런 기운도 걸록이 들어올 때 주로 일어나고 그래요.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걸록은 이 사주에서 즉 흔들림이 없이 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쭉 펼칠 수 있는 그 기운, 그리고 수틀리면 한 번씩 물어뜯기도 하는 기운, 이런 정도를 걸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하늘의 기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갑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늘의 기상이 인을 만나서 걸록으로다가 자기의 뜻이 실현이 된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실현됐다. 이걸 걸록의 기운으로다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강한 자기의 의사력, 의사, 의지력,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지지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를 이제 걸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제왕은 그 단계에서 완전히 이제 킹이죠. 제왕은. 제왕. 자, 이제 제왕은 더 이상 적이 대적할 만한 적이 없는 거야. 이 무리에서 내가 이제 사자 우리로다가 치면은 이 무리에서 내가 대장이야. 아무도 나를 갖다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 나의 우렁찬 기운,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걸록 단계쯤 되는 녀석들이,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은, 여기에도 원숭이 무리, 여기도 원숭이 무리, 뭐 이렇게 축 있잖아요. 사자 무리,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이제 대장이 점점 나이 먹고서 노쇠해지거나 뭐 이럴 때에는, 옆에서 이제 관대 정도 된 청소년 정도 된 뭐 원숭이든 뭐 아니면 사자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막 도전을 하죠. 킹한테 도전을 하면은 번번이 깨지죠. 이때는 제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능력을 아주 최대한 발휘하는 단계.
즉 그러면서 제왕은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를 절대로 나의 기운 오로지 나는 내 힘으로 내 기운으로 나한테 도전하는 놈들은 다 물어뜯어 다 물어뜯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 형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사회적인 활동성 자체가 가장 왕성한 시기 이때가 바로 제왕이다. 양보하지 않는 기운. 말하자면 내가 대장이야. 내가 수장이야. 수장으로서 나한테 도전하는 놈들은 내가 다 그냥 물고 뜯어서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나아갈 방향성을 보고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수틀림을 한 번씩 물어뜯지만은 그래도 다시 원위치해. 근데 이 제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양보란 있을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전하는 사람들 양인의 기운으로다가 칼이잖아 칼. 칼을 쓴다는 얘기예요. 물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기운. 그래서 이 제왕의 기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병호라든지 병호 화토동법에 의해서 뭐 모라든지 그다음에 임자 이거는 양인으로 들어가죠. 양인.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뜻을 절대로 안 굽혀. 양이 칼을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엔 양인살 그러면은 뭐 갑자기 험하게 죽는다 뭐 이제 양인살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요즘은 이 양인이 이 프로의 별이랍니다. 프로의 기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와 이제 좀 음간, 그러니까 기사라든지 정사라든지 또는 뭐 계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음간 양인으로 들어가는데 음간 양인은 음인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음간 양인들은 사실은 그냥 겁재의 기운이 있는데 좀 속으로 독한 기운이죠. 겉으로는 이 무호, 병호, 임자는 이 겉으로도 이제 굉장히 강한 기운인데 여기는 이제 속에서 좀 굉장히 강한 기운이 이제 몰려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음간 양인들은 이렇게 보면은 계절의 끝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이건 양간이니까 이제 이 양간들은 겁재를 만나면은 당연히 양인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을이 이 진을 만나거나 계절의 끝자락이잖아, 그죠? 또는 이 정이 위를 만나거나 이것도 계절의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끝자락을 만나거나 이런 이 음간양이를 별도로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겁재를 깔고 있는 기사, 정사, 기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 기분 자체가 제가 정사일주인데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지지 않는 기운. 그래서 병호일주하고 정사일주하고 만약에 저기 있는데 걸어간다 그러면은 병호일주가 온다면 저기서 뭔가 환한 밝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정사도 그런 에너지는 있어.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정사일주가 그 옆에 서 있으면은 왠지 주눅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 그게 이 기사, 정사, 인성을 깔고 있는데도 그래요. 계해도 조곤조곤하고 뭐 말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그 안에 강단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기운이 이 제왕에 놓여 있어서 그렇다. 건드리면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기운. 정사는 그래서 독사야 독사. 아주 한번 독을 품으면 그냥 독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혀에서 그냥 나오는 거. 제왕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그러다가, 세지 단계가 되잖아요. 세는 뭐예요? 노세하다. 이제 이러잖아, 우리가 노세. 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죠, 세. 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세한 거를 뜻하는데, 노세하다. 새는 좀 노련한 거예요. 노련함. 제왕의 단계를 지나서 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슬슬 사람으로 치면은 한 40대 후반, 50대, 요즘은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슬슬 머리에 흰머리도 좀 나고,
좀 뭐 기운도 좀 빠지고 뭐 이러면서 좀 노련함. 그러니까 이제 뭐 원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킹의 단계에서 이제 넘어와서 원로급 정도로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야. 머릿속으로는 다 알았는데 나 옛날에 관대 걸롱 뭐 그래서 내가 제왕 시절에 쟤네들 나 관대 때 까불어도 보고 이럴 때 한 번씩 저 사자 임금 사자한테 가서 뭐 앙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그렇게 핸들 뭐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이러면서 뭔가 그 세의 단계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이제 뭐 과장 승진해서 이제 뭐 부장 뭐 이러면서 하늘 내내 똑같고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이러면서 에이 뭐 과장에서 부장 뭐 또 상무 이렇게 됐는데 뭔가 무르익은 단계 원로 무르익었다. 음, 무르익은 단계 이게 세지의 단계다. 나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막 나한테 까불고 뭐 이러면 관대 뭐 이런 애들이 걸롱 이런 애들이 와서 뭐 도전장 내밀고 뭐 이래서 이제 요때 정도 되면 노련함이 발생해서 좀 슬슬 피하는 정도 요 단계를 우리는 조금 이제 그 몸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요건 뭐를 뜻하냐면은 이 제왕이 나한테 도전을 해오잖아요. 그래도 결코 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노련함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싸웠더니 이렇게 피하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로다가 뭐 다리 걸면 되더라. 이런 거를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련함이 있다. 그러니까 세지라고 하는 거는 특히 양간 세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간 갑이진을 보면은 양간 세지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이 그 양간 세지는 겉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속으로는 서서히 기운은 빠져들어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킹들이 와서 덤벼도 나는 쟤한테 이길 만한 뭐 그 정도의 기운은 남아 있어 하는 단계가 바로 세의의 단계다. 즉 운기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 조금씩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관대라고 하는 청소년 사자가 세지를 안고 있는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온다면 너 정도는 끔도 아니야. 내가 이 노련함으로다가 뭐 겁 없이 뭐 이렇게 대드는데 말이야. 한 방에 내가 날려버릴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노련함. 이거를 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간세지는 양간세지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을이 축을 봐서 을축 세지 이러면은 이거는 음간은 세지 이러면은 기운이 사그라들 때는 금방 확 쪼그라드는 기운이 있어요. 너무 쪼그라들어. 내가 언제 저기 했었어? 나는 싸울 의사 전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양간은 아니야. 그래도 너 관대 정도 네가 와서 대들어도 킹이 와서 대들어도 나는 너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내부적인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어. 이 상태가 양간. 그래서 양간세지하고 음간세지. 양간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음간세지는 기운이 상당히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이라고 음양의 그 논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음은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자기의 기운을 확 쪼그라뜨려서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간과 양간은 그 세지 기운차가 이렇게 엄연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죠. 병. 이제 병이 들었단 얘기예요. 자, 병. 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 병들면은 이제 50대 후반 뭐 거의 이제 요즘 이제 한 60대면 정년퇴직들 하죠. 퇴직한 상태야. 퇴직하고 나서 활동성이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그리고 그 예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기상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많이 꺾인 상태. 그러니까 은퇴기라고 보시면 돼. 이 병의 단계는 은퇴기. 그래서 활동성 자체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은퇴기니까 이제 내가
퇴직했으니까 뭐 굳이 싸울 전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싸울 만. 근데 퇴직했는데 내가 뭐 직장 내에 뭐 과장, 부장, 상무로 있던 애들하고 내가 뭐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전의, 예, 싸울 만. 그러니까 사자로 쳐도 아예 이제 싸울 기운도 없고, 그런 뜻도 없고, 마음에 이제 병도 들고, 몸도 쇠퇴해지고 이러는데, 내가 뭐 굳이 싸워.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죽은 건 아니야. 이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병 들어있는 상태처럼 우리 병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총무 기질이 좀 강해요. 총무. 병 들어보니까 옛날이요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좀 더 잘해줄 걸 이랬던 기운. 그러면서 또 뭔가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그래 내가 그냥 소위 말하면 뒷받침 해줄게, 내가 총무 해줄게, 뭐 이런 것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기운이 좀 많아요. 좀 따뜻한 듯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아파 보니까 그래,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총무의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의 속성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뭐 정묘일주라든지 계유, 기묘, 병신일주 또는 뭐 이민, 무신일주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히 이제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도 토생금에서 무신병지, 자기의 기운이 이렇게 병지로 쏠려 있다 보니까 자식에 굉장히 헌신해. 이 무신일주들 보면은 자식 사랑이 참 굉장히 끔찍한. 또 정묘도 마찬가지죠. 정묘하고 무신하고는 약간 좀 음과 양, 수렴 또는 발산의 영역에서 좀 대비되는데, 아무튼 병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기운이에요. 좀 따뜻하게 좀 감싸주려고 하는 기운. 내가 옛날에 아파봤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들 보니까 뭐, 이제 직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선배님 뭐 이것 좀 감투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명예직인데 하나 써주세요. 이거 뭐 돈도 안 되지만요. 그래, 그럼 뭐 그거라도 해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그걸 감투라고 쓰냐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싸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걸록, 제왕 있는 사람들은 감히 나한테 이런 거를 뭐 말도 안 되는 걸 제안해 온다면은 도저히 그건 납득을 안 하지. 고집이 세다 안 세다. 걸록 제왕 있으면은 고집이 엄청 세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부를 안 좋아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져주고 말지, 뭐. 근데 이제 새라고 하는 거는 이 새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하게 공격하면은 나도 이제 옛날에 해서 아는데 슬슬 피하는 단계잖아. 근데 새지는 심하게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면 한 번씩, 나가서 싸운다니까, 새는. 한 번씩 나가서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병 정도 되면은 싸울 마음 없어. 이러면서, 나의 기운 자체를 많이 접는, 그런 단계. 그러다가 이제 사의 단계가 되면은, 죽음이죠, 죽음. 말 그대로. 자,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단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이 사라고 하는 단계는 인생으로 치면은, 60대 후반이나, 또는 60대, 요즘은 이제 거의 한 70대 정도 돼요. 70대나 한 80대. 수명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 정도를 이제 사의 단계로다가 이제 보는데, 이 사를 이해하실 때, 모양 또는, 형체. 자, 형체는 있는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글귀가 바로 이거예요. 모양, 형체는 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숨 쉬어 이러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숨은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그래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 활동성은 거의 끊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직장 내에서 여기 뭐 과장, 부장, 상무,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 단계에 있는 그 선배는, 아, 그런 선배가 한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했었다며? 뭐 요 정도예요, 그냥. 전설 같은 존재, 이 정도. 그래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성은 한 뭐 몇십 년이 이제 내가 퇴직하고서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 중에서도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아, 그때, 이 프로젝트는 그때 그분이, 그 선배님이 해서 이거를, 이룩해 놓으신 거래. 뭐, 이런 정도까지. 근데 아주 죽은 건 아니야. 내가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닌.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앵겨가지고서 그냥 막 머리도 잡아당기고 수염도 이제 요즘은 다 수염 안 기르니까 막 잡아당기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다 귀여운 단계. 아이고, 허허 이러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단계.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예. 근데 어디 제왕이라든지 새 정도가 되면은 제왕은 뭐 아예 뭐, 그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어디 감히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지금 우리나라도 저 킹 한 분 계시잖아요. 킹. 아, 요새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어디 감히 항명을 해, 뭐 이러면은 그걸 용납 못하는 그런 기운인데, 새 정도 되면은, 호호, 이놈! 이러면서 이제 야단칠 정도는 되는 단계. 원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 정도 되면은 그도 귀찮아. 아이고, 그것마저도 귀여운 거야. 아이고, 니들이 뭐 그러던 말던 뭐, 이러면서, 손주가 와서 뭐 한참 이래도 아이고, 그놈 참 귀엽네. 이런 정도. 이게 기운이 바로 사다. 그러다가 이제 묘 단계가 되잖아요. 묘 단계가 돼야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묘 단계가 돼야지,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되면은, 죽음이 거의 병들어서 이제 죽었다. 이게 이제 죽음이. 묘 단계가 되면은, 무덤에. 근데 우리가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무덤을. 이렇게. 요즘은 다 이제 화장을 하지만. 저 무덤 속에 어쨌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응? 형체는 있는 거야, 어쨌든. 근데 죽음의 상태인데, 이게 이 형체가 이 속으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까 이 사회 단계는 모양은 있는데, 형체는 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묘라고 하는 건 이제 형체마저 여기에 딱 딸려 들어간 거야, 형체. 근데, 운기는 아주 미미하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누구 묘야. 우리 아버지 묘야. 우리 할아버지 묘야. 이러면서, 여기 뭐 비석 있잖아요, 비석. 여기 있듯이 그 운기는 형체는 없어. 죽었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묘의 단계. 그 우리가 이제 이 묘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묘를 갖고 있는 분들, 일지 또는 뭐 월의 묘를 갖고 있으면 월묘, 시의 묘를 갖고 있으면 시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차하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그래도 나의 기운은 묘라고 하는 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세상이 되면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하면 이렇게 잠수 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 무덤 속에 뚜껑 닫고 그냥 확 들어가서, 운기만 이만큼 남아있는 상태. 거의 죽음으로다가 이렇게 간주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다가 절이 되잖아요, 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절의 단계라면은 이제, 요 단계가 되죠. 쇠병사, 묘 해서 이제 절. 우리가 이제 절초봉생 많이 들어봤죠. 절초봉생.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생명이 연장돼 나가는, 이어나가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기 자체가 아까, 묘에는 운기는 미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형체도 없어. 형체도 없고, 운기 자체도 아예 없는 상태. 정막강산 마냥 아무것도 없는 절, 다 끊어진 상태. 근데, 완전히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여기에서 다시 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절처봉생, 이렇게. 가장 운기가 이제 다 끊어졌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이 절처봉생. 그래서 절은 끊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어질만 하면 다시 이어지고, 모든 게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돈도 다 떨어졌는데, 다시 또 어디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다 절처봉생. 절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절을 보는 순간, 가장 활동성이 가장 둔화돼 있고, 거의 뭐, 기운 자체도 없는 거니까, 완전 운기 자체도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기운들, 절을 보는 순간, 그럼 뭐예요? 무잖아, 무. 꿈밖에 없는 거야, 꿈. 형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꿈. 정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좀, 순수하죠.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잖아, 백지. 그래서 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순수해. 갑이 신을 보거나, 갑신이나 을류나, 뭐, 이렇게 절지 놓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경인이라든지, 뭐, 신묘라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절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순박해. 순수한 뭐, 그런 기운이 있어. 이게 이제 절초봉생은, 절제는 절초봉생,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태지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태지 정도 돼서 이제 그래도 꿈이라고, 확실한 꿈이, 이 형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자, 이제 태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어떤 잉태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지면은, 형체가 안 만져져. 근데, 형체는, 모양은 안 느껴지는데, 기운은 있어, 기운은. 기운은 있다는 얘기예요, 기운은.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것도, 이 끊어진 곳에서, 절처봉생에서, 요 태라고 하는 공간도, 어떤 꿈만 있는 거야, 꿈. 꿈이 있는 상태.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야 말 테야. 이제 요런 단계로 다 조금 더 발전을 하죠. 절처봉생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꿈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펼쳐나가는 기운. 이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된 상태를 태라고 보면 되죠. 이 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병자, 태지라든지, 또는 뭐, 무자도 마찬가지죠. 무자. 또 태지에 해당하는 뭐, 정해, 뭐 이런, 일주도 이렇게 태지를 깔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은근히 이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나를 갖다가 이렇게 겁도 많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상당히 많죠. 또는 뭐, 이모라든지, 계사, 이런 일주들 보면은 상당히 이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아직 2, 3주 정도 된 뭐, 이런 정도,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다 이제 보시면 되고, 2, 3주, 또는 뭐, 길어야 이제 뭐, 3개월 미만, 한 2개월, 3개월 미만 정도 된, 요 정도를 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촉지. 그래서 이제 양 정도가 되잖아요. 양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만져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막 발차기 하는 것도 느껴지고 막 이러는 정도, 이게 만져지는 태동의 단계. 그래서 이제 양 정도가 되면은, 꿈이라든지, 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뭔가 꿈을 막 꾸기 시작했는데, 절처봉생하면서 꿈을 막 꾸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 그게 이 양지 상태.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 야망을 막 불태우고 있는 단계. 내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 먼 날 나는 다시 장생으로다가 다시 태어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내 꿈을 펼쳐보리라. 인간 그 만사, 인간사가 다 이렇게 이런 그 운기의 그 흐름을 타고 흘러가듯이 내 사주팔자 8글자도 이런 기운을 계속 만났다. 또 그래서 그 천간의 기운이 지상에 실현됐다. 또 거두어들였다. 절초봉생 끊어진 곳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12분성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개념부터 이렇게 좀 잡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 사주 명식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접목해 나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